홍대 중앙버스 전용차로 안에는 한 독일인 여성이 눈에 띄게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마를 출신인 마틸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지는 않고 2023년 초 한국으로 국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홍대 쪽에서 살고 있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생활을 할 때는 한국에 대해선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한국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K-팝과 한국의 화장품 정도였죠. 이만큼 한국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으로 편입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미디어 컨텐츠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강의 중 대부분이 신기하리만큼 한국의 콘텐츠가 많이 나오면 한국으로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많은 유튜버, 방송 등을 찾아보면서 한국 미디어가 걸어온 역사를 보는데 생각보다 순탄하기만 걸어진 않았던 것 같더군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서 콘텐츠를 훔쳐간다거나 본인들이 원조라고 우기는 등 생각보다 주변국의 견제가 심각했던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도 본인들의 길을 꾸준히 걸어감으로써 지금의 한국이 된 것이었고, 그렇게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걸어온 한국의 댄스는 왜지 저에게 너무나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내용 중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컨텐츠 토론 수업이 이루어졌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컨텐츠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가장 색깔이 진한 중국, 가장 보수적인 일본, 가장 세계적인 한국이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그것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중국과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전통성이라 말하는 시대다. 진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고 한국 쪽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컨텐츠가 있었죠. 토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중국과 일본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존의 원래 중국과 일본에서 하던 걸 한국에서 뺏어간 거다라는 이야기뿐이었지만 그건 역시 다 반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뿌듯하게 토론이 끝나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수업도 끝이 났죠. 짐을 싸서 나가려는 제게 교수님이 다가와서 오늘 수업 끝나면 본인의 연구실에 잠깐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토론 수업 중에 뭔가 잘못되었던 정보가 있나 생각을 해봐도 저의 의견을 명확히 또 확실히 확인된 정보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방문을 했죠.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토론할 때 너무 좋게 보았다. 한국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라고 말하시는데 생각해보니 분명히 3분의 1씩 정확히 나라를 맡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에서 이야기는 저만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났죠. 그렇게 안 좋은 평가는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의 안도를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정말 가슴 떨어질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보지 않을래라는 말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은지 알았죠. 교수님은 지금 어지간한 컨텐츠는 한국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데 자네처럼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다녀온다면 독일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게는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되는 돈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집에 여유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에게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한 후 나오려는데 교수님이 그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냐는 질문 가슴이 떨렸죠. 무언가 해결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일단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갔더니 교수님은 누군가와 진지한 통화 중에 있으셨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 교수님의 학창시절 친구였던 분이 한국에서 교수로 재임 중에 있으셔서 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전 당장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3달간 기초 한국어와 한국의 여러가지 문화를 알아봤고 꽤나 많은 지식을 채우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리는 그 마음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적이었습니다. 흔히들 독일이라고 하면 장인의 나라라는 선입견을 갖고 그에 맞춰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 발전적인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에 있으면 버스나 기차 등이 연착이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이 없고 계열 봉산, 대시 국내선에서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표를 예매해야 하는 독일과는 다르게 카드 혹은 핸드폰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물론 독일에서 한국을 알아보았을 때 다 알았던 내용이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거란 생각이 50%만 믿었는데 이 정도면 100%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키오스크의 대중화로 인해 무인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죠. 유럽의 치안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키오스크가 대중화가 되어도 무인 시스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에겐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인프라들이 많았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대충 어떤 나라로 만들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편입한 학교로 당연하게 등교를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뒤섞인 한국의 대학교는 상당히 신기했죠. 하지만 그렇게 신기함만 느끼고 있다가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가야 하는 건물과 호실을 말했더니 웃으면서 본인도 거기 수업 가는 중이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다가 그 학생이 너무나 독일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뭐지 독일을 많이 다녀왔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다가 강의실 입구에서는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교수님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너무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수업 늦겠다고 들어가라는 그 학생의 말에 강의실로 들어가고 자리를 잡았지만 그 학생은 안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2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아까 그 학생이었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 대부분 그 학생에게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같이 왔던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저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던 교수님이었던 거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딱 봐도 독일의 교수님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나 어려 보였으니 말이죠. 두 분이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으면 동년배라는 이야기인데 두 분을 비교해보니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차이가 나 보였죠. 저 얼굴이 어떻게 50대이지란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수업을 듣지만 저와 같은 신입생 좀 되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얼굴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강의가 끝이 나고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 지금 몰래 카메라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저분이 정말 교수님이 맞냐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수업으로 이동을 했고 이번에도 들어온 교수님이랑 분은 또 제 또래라고 생각될 만큼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수업도 또 다음 수업도 계속 그랬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좀 다행히 교수님 연배쯤 돼 보이는 분이 들어왔고 그 수업은 정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교육의 질이나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 모두가 독일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 독일에서 새롭다고 말하는 아이디어들은 벌써 유행이 돌고 돌아 한국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지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순간들이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의 통찰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수업을 듣던 한국인 친구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벌써 65세 넘어졌다고 말해주더군요. 어떻게 보아도 50대로 밖에 안 보이셔서 놀란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젊어 보이는 구나란 생각을 갖고 학기 중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증강을 했고 방학 기간 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기 중 친해진 한국 친구들과 한국의 문화 여러 가지를 배워볼까 했죠. 하지만 친구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를 데리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 것. 그렇게 한국의 콘텐츠를 알기 위해서는 홍대를 가야 한다 꼬드김에 넘어가서 홍대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버스를 타고 금방 홍대 입구란 곳에 도착을 했고 저는 내리자마자 수개월간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구경하게 되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 해가 쨍쨍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비도 안 내리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양산은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외선으로 인해 사람의 피부는 쉽게 노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외선을 피하면서 피부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 당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양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고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세심한 사람은 옷감까지 자외선 차단을 신경 교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샤워나 세수는 정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독일은 자주 씻을수록 좋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물은 석회수가 아니어서 자주 씻어도 크게 상관없고 한국에서 나오는 세안 제품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을 쇼핑하기로 하면서 돌아다녔죠. 정말 수많은 팬들을 선물 받고 꽤나 많은 화장품들을 사게 되었습니다. 양산은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취향에 맞춰서 사란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헤어졌죠. 그렇게 인터넷으로 양산에 산 후 다음에 만날 때 자랑스럽게 양산을 딱 봤더니 친구들이 다 웃더군요. 알고 봤더니 우산과 양산은 생긴 게 비슷하고 안감을 보고 정해야 되는데 저는 예쁘게 생긴 우산을 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시 알아봐줘서 양산을 사게 되었고 그 우산은 지금도 비오는 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살던 때보다 지금이 피부결이나 수분이 상당히 좋고 가끔 영상통화로 독일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이랑 통화를 다들 얼굴빛이 너무 좋아졌다고 부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게 가족이랑 친구들에게 팩을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마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때쯤이 되면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컨텐츠 제작자이자 독일에서 가장 어려 보이는 20대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